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주제로 한 거는 메타버스고요.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고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후보님들이 또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메타버스에 접속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대면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접속을 하고 그 공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캐릭터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캐릭터 만드는 거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상공간 설계자. 가상공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게임을 제작했으니까. 98년부터 아마 97년부터 제작을 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제품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조명 디자이너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 조명 연출도 했었고요. 광안대교 연출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때 참여는 했었는데 당선은 안 됐어요. 우수상만 받았었어요. 게임 개발자, 그리고 게임 개발 교육자, 그리고 VR, AR 설계 및 개발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 개발을 했어요. 저희 보면은 둘리의 대모험이라는 게임을 그때 개발도 했었고 그런 얘기들은 다음 장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그리고 영상 그래픽, 그리고 TV 다큐멘터리 이런 부분도 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교육 쪽에 학생들을 배출해내고 있고 게임 캐릭터 개발 및 교육, 그리고 게임 배경 제작, 특히 요즘 VR 콘텐츠 제작 이런 쪽이 관심이 많죠. 그런 쪽에 제작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제가 97년도에 둘리의 대모험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었고 요 게임은 그해 대한민국 좋은 게임상을 받았어요. 뭐 나쁜 게임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죠. 열심히 만들었었고 그때 참 재밌게 만들었었어요. 이때 당시에 만들 때 어떤 게임이 아주 인기였었냐면은 짱구는 못 말려. 이런 게임을 저 게임을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수정 작가한테 직접 가가지고 게임 판권을 좀 저렴한 가격에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액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 짱구도 못 말려 이 로열티가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김수정 작가님이 그때 2천만 원 허락을 해주시고 그것도 출시하기 전에 1,000만 원, 출시하면서 돈 벌면 니네가 1,000만 원 줘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감격을 먹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액션 RPG 탈이라는 게임을 개발했었어요. 이거는 1998년 대한민국 게임 시나리오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시나리오에서. 그래서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메타버스 쪽에서 핫한 회사죠. 한빛소프트랑 같이 개발했었어요. 원래 조금 뒷얘기를 좀 하면은 이 한빛소프트가 원래 LG 소속이었었어요. LG에서 분사를 해가지고 한빛소프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LG소프트 출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요건데요. 제가 카페나인이라는 지금도 이제 아직도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2000년대 초반에 여기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한 2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 개발에 처음으로 뛰어들으면서 온라인 게임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래서 매력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고, 이때 당시에 좀 폭력성이 좀 없는 이런 게임을 한번 온라인에서 한번 구축하면 어떨까.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생각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회사를 차리셨던 사장님하고 이 방향성이 맞아가지고 열심히 정말 이 앞으로의 세상이 또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해보면서 또 온라인에서의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개발했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이 메타버스의 세상을 20년 전에 구축해봤던 그런 경험이 되게 됐었죠. 이게 아주 큰 경험이 되고 지금도 열심히 그런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또 부산에 와서 부산의 학생들하고 같이 개발해봤던 게임이에요. 요거는 온라인 FPS 게임인데, 여기는 부산의 아주 이 신선대부두고, 여기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동명대학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했었죠. 게임을 만들었었죠. 이 신선대부두는 요 해에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이 크레인 타워가 다 쓰러지는 경험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신선대부두를 그대로 한번 옮겨놓고 이 안에서 전투를 벌이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경험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오픈을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신선대부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온라인 게임이고, 한 1년 정도 학생들하고 열심히 제작했고, 저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애착이 가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죠.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개인 작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걸 재밌어했고, 이거는 개인 작품으로 도미넨스 워 세계 게임 캐릭터 공모전에 참여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여러 그 세계에 굉장히 좋은, 아주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만한 뭐 블리자드라든가 액티비전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유수의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한 달 동안 본인의 어떤 그런 캐릭터의 컨셉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처음 아이디어 스케치에서부터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한 달 동안의 여정을 그대로 담아 있어야지만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공모전이에요. 이 공모전에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업하는 모든 과정 부분들을 저도 많은 경험들을 더더욱 그 실무의 경험들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참여했고,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또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참여했던 이유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두 번째 도미넨스 워 작품이고, 이거는 고뇌하는 기계 여신이에요. 메카닉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기계 여신의 모든 부분들 한번 기계 종족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계 여신이라는 컨셉으로 두 번째로 한번 작업했던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의 결과물은 이거는 그 2009년도 아바타 영화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거기에 나오는 AMP 슈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내 나름대로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던 결과물이고, 정말 엄청 고생했어요. 만들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주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이 작업하는 과정 부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느꼈던 그런 결과물이에요. 자,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메타버스의 세상에 가상 공간, 또 가상 캐릭터, 또 요즘은 핫한 부분들이 디지털 휴먼,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을 구축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도 또 학부모님들 앞으로 자식을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지금의 앞으로의 흐름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결국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나가고 새로운 부분들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미리 경험해보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죠.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정보들이 오고 있죠. 많은 정보들이 오고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걸러서 또 자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새로운 파도, 새로운 플랫폼의 변화,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예전을 한번 보게 되면은 PC가 플랫폼인 시대가 있었어요. PC. 그리고 그 흐름 부분들이 다시 파도를 치고 인터넷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죠.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다음에는 모바일로 넘어가죠.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지금도 모바일이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후에 어떻게 넘어가고 있죠? VR, 요즘 많이 들리고 있는 VR, AR, MR 이런 단어들로 싹 넘어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또 플랫폼이 바뀌게 되냐면 결국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게 될 거예요. 아직은 이 기술적인 부분들의 한계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상용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하나씩의 어떤 플랫폼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PC에서부터 살아남은 기업들이 보이죠. 예전에는 많이 보였던 뭐 넷스케이프 지금 보이지가 않죠. 예전에 야후 우리나라에선 지금 회사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회사들도 보이죠.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쭉 승승장구하고 있죠. 앞으로의 세상 부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또 계속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겠죠. 자,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에는 크게 메타버스 그리고 K 콘텐츠, AI, 3D 프린팅, 로봇 이런 기술들이 있겠죠. 앞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그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를 의미하게 되고 K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뭐 BTS부터 해서 OTT 또 뭐 오징어 게임 등등 굉장히 강력한 K 콘텐츠가 앞으로 우리 세상을 우리의 먹거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이 들어요. AI 또 무시하지 못하죠. 또 인공지능 부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 주로 인간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AI 부분에 이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또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적층 제조라고도 하는 3D 프린팅, 디지털 모델을 기반으로 그렇게 디지털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적층 레이어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이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주 산업이 극대화되면서 아마 굉장히 주목받는 시장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로봇, 요즘 로봇 굉장히 핫하죠. 앞으로 이 로봇 기술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 로봇 기술은 기계 설계, 제어 이론, 마이크로전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메타버스 쪽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메타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들을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또 페이스북, 엔비디아,
에픽 게임즈, 닌텐도, 유니티, 로블록스 많이 들어봤던 업체들이죠.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게임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사업 부분들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또 홀로렌즈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메타버스 플랫폼 부분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이 페이스북이 아주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VR 기기 플랫폼 오큘러스,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D 그래픽용 GPU 엔진 및 칩 제조하고 있고, 또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리얼 엔진의 강력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요. 또 닌텐도, 또 유니티, 로블록스 이런 회사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자,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메타버스에서 우리 과거의 기술과 현재의 기술, 미래의 기술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의 과거의 기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보이는 것. 다 알고 있죠. 실제와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상 공간. 혼합현실은 이 두 가지를 겹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부분들을 접목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곧 상용화될 부분들이죠. 현재의 기술, XR이에요, XR. 확장현실. 이거는 혼합현실과 함께 미래의 신기술이, 혼합현실과 함께 미래의 신기술이 접합이 되는 거죠. 바로 미래의 신기술이라는 부분들은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많이 들어봤죠? 빅데이터, AI 기술, 또 느껴지는 햅틱 기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바로 XR, 이 확장현실이에요. 지금 이쪽에 초점을 둬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상용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기술, 바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는 이 기술이 진화되고 또 그 부분들이 완전한 플랫폼으로 가기까지는 우리 세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확장현실이 사용되는 초연결, 초실감 디지털 세계로서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된 디지털 월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월드를 메타버스의 어떤 플랫폼으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하는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거지만 아직은 개발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 및 분류를 보게 되면은 증강현실, 메타버스에 크게 4개로 나누게 되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 그래서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2D나 3D로 표현하는 물체를 겹쳐 보이고 상호작용하는 환경, 우리가 익히 경험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라이프로깅, 우리가 항상 경험해 보고 있는 라이프로깅이에요. 페이스북, 뭐 유튜브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트위터. 테슬라가 이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가 이건가? 아무래도 준비하고 있겠죠.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 스토리 등등. 미러월드. 지금 우리가 또 신경 쓰고 있는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그런 실세계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미러월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 바로 이제 우리 구글 어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자주 쓰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옮긴
미러월드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상세계, 현실과 유사한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으로 3차원 컴퓨터, 3D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지금은 메타버스의 분류로 보게 되는데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되게 되면은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탁 모여서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때까지는 각각의 분류별로 굉장히 강력하게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아직은 이 부분들을 한데 모은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플랫폼을 찾기 위한 시장의 경쟁, 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얘기했던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부분들도 바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결국 AI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차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운전을 안 하면 잠만 잘까요? 그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죠. 바로 그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의 새로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에서의 접합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돼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만 쭉 이어갈 거예요. 자, 메타버스의 복합 범용 기술을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리얼월드, 이쪽은 메타버스, 리얼월드, 메타버스. 이 두 가지를 결국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우리 리얼월드에서 바로 메타버스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듯 이 중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메타버스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로 넘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결국 네트워크,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요즘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NFT 이런 부분들이 바로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드웨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뭐 3D 렌즈,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 자,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 메타버스 안에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5G지만 6G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중간에서의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 복합 범용 기술의 부분에 대한 발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들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의 변화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메타버스 세계는 과연 어떻게 바뀔지 너무너무 좋은 영화가 있어요. 한번 그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My name's Wade Watts. I got to pick that name because it sounded like a superhero's alter ego, like Peter Parker or Bruce Banner. But he died when I was a kid. My mom too. And I ended up here, sitting here in my tiny corner of no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Nowhere. Except the oasis. 몇 시까지 해야 되죠? A whole virtual universe.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Can you feel this? Yeah. 이게 바로 이제 햅틱 슈트죠.
If you're watching this, I'm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에요.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죠. 2045년. 우리 아이들이 아주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 oasis itself. Who is this Horaceable? And how the hell is he winning? Line 10. This isn't just a game. I'm talking about actual life and death stuff. The oasis, the world's most important economic resource. This is nothing less than a war for control of the future. Welcome to the rebellion. Wait. Like many of you, I only came here to escape. But I found something much bigger than just myself. Are you willing to fight? Help us save the oasis. 이번에는 게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게임 쪽에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게임은 도깨비라는 게임이에요. 작년에 그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게임 플레이 영상, 메타버스 플레이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펄어비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한번 펄어비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련된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It's gonna be special. 새로운 날이다.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두근두근거려. 새로운 날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간지러지는 기분이야. 널 찾아낼 거야. 조금 기다려봐. 날 내게 보여와. Show me your everything. 도전은 완벽해. 'Cause I'm a superstar. I'm gonna burn it up. 'Cause I'm a rockstar. I'm a rockstar. 세상을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그 영도의 흰 여울 마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가상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과 이 디지털 트윈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이죠? 다음 또 로블록스도 또 무시 못하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포트나이트. 요 포트나이트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포트나이트는 이 안에서 이 새로운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BTS 다이너마이트도 여기서 그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공간이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면서 어떻게 콘서트를 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포트나이트는 배틀 로얄식 온라인 비디오 서바이벌 게임, 슈팅 게임인데 여기에서 사용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고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가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에는 총 45분 공연으로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하나로 한 220억이죠. 그래서 스콧의 2년 동안의 공연 콘서트 투어의 1일 매출이 170만 달러인 것에 비하면은 수익성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결과죠. 과연 어느 정도의 이 느낌으로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콘서트를 공개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은 화면에서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VR 또 XR이라는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그 BTS 콘서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또 새로운 또 메타버스 공간 기획자, 메타버스 콘서트 공간 기획자 뭐 이런 직업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또 이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부분들을 또 네이버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 분류 중 이 가상 세계에 대한 응용 기술이 산업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VR 게임, VR 애니메이션,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건축 산업, 군사 훈련 시뮬레이션, 또 산업 훈련 부분에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이, 메타버스의 응용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R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하는 가상현실,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런 비트 세이버, 저도 집에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화면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꽤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리처드 프랭크 익스피리언스. 이거는 VR 게임 초창기, VR을 가장 잘 표현한 게임으로 고공 체험을 통해서 가상공간의 현실감을 제대로 표현한 VR 인기 게임이죠. 이 게임을 한번 경험을 못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경험을 해봤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그의 주제로도 한번 나왔었죠. 개그의 소재로.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떨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떨어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의 짜릿함과 이 눈에서 이 아래로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짜릿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전하죠. 정신적으로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VR 애니메이션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VR 애니메이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오큘러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헨리라는 그런 VR 애니메이션도 있고 또 인베이더라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고 작품성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도 있는데 이 VR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게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져요. 주인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분 또 다른 출연진에 의해서 또 바라보는 부분들 주인공에 따라서 각각마다 느낌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헨리 이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사실감 있고 그 안에 정말 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볼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는 자동차 산업의 시각화예요. 이 VR, AR 기술의 산업화 접목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 제작에 적용해서 시제품 제작, 그리고 디자인, 인간공학, 디스플레이, 또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적용을 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그 기술 부분들을 적용해보는 사례죠.
대단하죠.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실제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접목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건축 시각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또 입주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2년 내지 3년 이후에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 VR, AR을 통해 가지고 미리 확인해 보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이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를 조심하세요. 휴, 놀라긴 했지만 현대선앤빌 더킹과 주변이 한눈에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킹! 맨 앞자리에서 시선을 확 끄는데요. 1890슐의 초대형 단지. 대한민국 어디서도 보기 드문 규모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약 2배 크기의 스케일을 가진 더킹이 주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 단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중정을 바라볼 수 있는 A타입입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가운데 중정을 두고 동간 거리가 최대 50m나 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시원합니다. 중정을 내 집 정원처럼 누리면서도 벽과 나무 사이가 떨어져 있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프라이빗하게 자연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구현이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모델하우스에 직접 갈 필요도 없을 수 있겠죠. 집에서 VR 기기만 있게 된다면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군사 시각화. 이 VR, AR 기술을 군사 시뮬레이션으로 적용한 예예요. 요거는 뉴욕 경찰 부분이 VR 안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화면이죠. You're watching New York City cops in virtual reality. I got one coming out. I got two at the table. We're running out. I'm gonna give shots. You ready? On you. Oh, yeah. Copy. All right, let's move. Let's move. I mean, you're dealing with a generation that's very familiar with cell phones and video games and so forth, so this isn't foreign to them. 그래서 이런 대테러 작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본인이 있어야 될 위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훈련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죠. And stay away from the door. Maybe 5, 10 years ago, there was a little bit of hesitancy to use something like this. Now we're getting guys wanting to come. Good. End scenario, index, index. Imagine the possibilities. For starters, the NYPD conducting active shooter drills at the World Trade Center. Now they can, in virtual reality. He's secure. We have like a bunch of cameras around the space.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들은 산업 훈련 부분이에요. 어떤 위급 상황에서 대피하는 훈련이라던가 또 안전 부분들을 위한 훈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접목이 될 수 있겠죠. 이 VR 안전 교육을 보니까 굉장히 사실감이 나더라고요.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도 높은 지진입니다. (7.0) 규모의 지진입니다. 넓은
넓은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히고 멀지 않은 곳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지진 규모입니다. 이 화면만 봐도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 드는데 이 VR 안경을 끼고 그 움직임까지도 감지된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수 있는 강도 높은 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 분야로는 이런 그 스마트 병원이라든가 재활 분야, 또 통증 분야, 의료 시술 훈련, 뭐 정신질환, 또 해부학 이런 부분에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죠. 이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게임 엔진이란 부분들이 있어요. 게임 엔진. 아까 얘기했던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게임 엔진. 가상 공간을 만들고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는 그런 엔진이 있어야 되죠. 그 엔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되면은 메타버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메타버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를 대신할 아바타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새로운 아바타, 나를 대신할 아바타가 꼭 필요한 또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했으면 좋을까요? 가상세계에서 나를 대신할 아바타.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이 디지털 휴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지금 이런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캐릭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익숙할 거예요. I am a metahuman, the next generation of digital human. 이건 디지털 휴먼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Content creation platform, metahuman creator. I am fully rigged, ready for animation and motion capture, allowing me to work. 이 부분이 다 인식이 되는 거죠. 얼굴, 표정 부분들이 인식이 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메타 휴먼이 나 대신에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Of detail and have been tested on a wide range of hardware platforms, from feature film to mobile. If you'r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my animation rig or high fidelity deformations, built on Control Rig, the new strand-based hair system by the Groom component, or how everything is tied together and animated in Sequencer, then have a look under the hood in this project. This is just a glimpse of things to come. I could be one of many. 주인공인데 나를 Je pourrais être architecte. Quizá un artista. You create the narrative. I am metahuman. 그래서 이 메타 휴먼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교육 연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역사 교육을 하는데 이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서 역사 교육을 할 때 직접 이순신 장군이 그 안에서 연기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공간의 엔진에 대한 유니티,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가상 공간을 체험하기 위한 기기가 있죠. 아주 값싼 VR 박스에서부터 뭐 5,0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제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 2죠. 저도 이걸 가지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가격도 이렇게 아직은 비싸진 않고요. 예전에 그 바이브 프로라던가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은 것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 컴퓨터 사양도 좋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30몇만 원 주고 샀나? 한 40만 원 정도 주고 샀나? 이 자체적으로 그냥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또 앞으로의 어떤 VR 부분들이 VR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한번 보려면은 미리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멋지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미래 증강현실 기기 홀로렌즈의 가능성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Technology is all around us. We use it in every aspect of our lives. It enables us to do amazing things. But what if we could go further? What if we could go beyond the screen? Where your digital world is blended with your real world. Now we can. This is the world of holograms. What will they enable us to do? New ways to visualize our work. 아마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또 대중화, 상용화는 됐지만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다음 세대까지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자식들한테 새로운 기기들을 열심히 가르쳐줬듯이 아마 우리의 자식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에 아마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알려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New ways to teach and learn. So put the new trap in the place of the old one. And tighten here and here. New ways to collaborate and explore the places we've never been. Look at this formation. Let's take a closer look. And new ways to create the things we imagine. 3D 프린팅 다루는 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Because when you change the way you see the world, you can change the world you see. This is Microsoft HoloLens. 자, 다음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2. 앞으로 이 애플에서 곧 선보이게 될 애플 글라스 아마 증강현실 기기로 선보이게 되고 VR 기기도 곧 선보이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애플에서 만든다고 하면은 아마 대중화가 더 급속하게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왜 메타버스에 주목하는가? 왜 메타버스에 주목하는가? 첫 번째로는 소셜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잠재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디지털 영토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자산 등 4차 산업 신기술과의 융합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또 가상시장, 매장을 통한 가상시장 성장 가능성 부분들도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이유겠죠. 또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신경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창작자 경제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 부분들이 바로 메타버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페이스북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사명을 공개하고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한다고 마크 주커버그는 밝혔죠. 메타라는 사명도 새롭게 바꾸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한화 82조 원에 인수하였어요. 역대 최고 베팅가죠.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3%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베팅인가 보죠.
이 메타버스 바이오 헬스 부분들도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공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흥미로워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새로운 부분들을 경험하는 걸 재밌어 할 거예요. 시간의 제약과 비용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 등으로 새로운 도전은 어렵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메타버스 바이오 헬스 강의를 쭉 했던 부분들인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새로운 정보 기기도 만들어 보고 또 3D를 통해 가지고 가상 공간도 꾸며 보고 이렇게 가상 공간을 그 안에다 꾸미고 그 안에서 VR 기기를 착용을 해서 이 곳을 돌아다녀 보고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지형과 또 나무와 물 또 다양한 자연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VR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 세계를 꾸며보는 또 구현해보는 그런 수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새로운 가상 병실도 만들어 봤었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영상에서 제가 캡처 받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번 병실에 필요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또 스마트 병원도 제작을 해보고 또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스마트 병원을 평면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기 위한 구성 부분들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드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배치도 해보고 그 안에서 다 만들어진 후에는 그 안에서 본인이 구현했던 부분들 안에서 돌아다녀 보고 또 새로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 공간에다가 또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또 학생들한테 또 재밌게 좀 캐릭터를 좀 주기 위해서 나비 넥타이도 메고 한번 강의를 해봤었어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사실감 있는 그런 스마트 병원의 병실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가상 공간의 설계 포인트 부분들 또 병실 설계를 하는데 어떤 주의점들 또 새로운 판타지 세상을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스마트 병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스마트 병원을 병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환자가 어디를 가고 싶더라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그 환자가 새로운 공간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어떤 취지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입원실인데 옆에서 보면 입원실인데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플랫폼을 탁 착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싹 바뀌는 거죠. 깊은 산, 아니면은 힐링이 되는 바다, 아니면은 내가 자주 갔던 도서관,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갔던 카페.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나는 병실에 있지만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가상 카페로 가서 친구들과 그 앞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앞으로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병실에서 바로 이 공간으로 접목되는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재미있는 표현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도 만들어 보고 최종적으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스마트 로봇, 도우미 로봇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해서 가상 공간에서 조종을 하게 되면 그게 실제와 연동이 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상 도우미 로봇 부분들도 만들어 봤어요. 앞에서 보면 좀 더 귀엽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가상 공간 스마트 병원이고 디지털 트윈으로 옮긴. 요거는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모습 부분까지도 같이 적용을 시켜본 이걸 이제 수업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 가상 공간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죠. 하늘을 나는 고래. 저 우스운 어떤 장면도 한번 연출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성도 있게 가상 공간에 힐링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현실과 같은 느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봤고 이 가상 공간의 판타지 세상도 만들어 봤어요. 이제 남은 4주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그 결과값들을 더 멋지게 또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시켜 가면서 우리 아이디어들을 더 추가해 가면서 가상 스마트 병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볼 것이며 또 가상 공간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판타지 세상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연출샷. 연출샷.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자연의 모습을 더욱 멋지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XR 환경, 바로 이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정말 시원했었어요. 그 공간에 있는 줄 알았어. 앞으로는 이런 햅틱 기술들이 안타까운 기술이 안 될 수 있게 실제와 같이 구현될 수 있겠죠. 어떤가요? 정말 시원해 보이죠? 너무 능청스럽죠? 우리의 공간을 그 어떤 공간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은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제작하고 경험해 보세요. 아직 VR 기기가 없다면 가상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을 경험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학생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로봇 캣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도우미 로봇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분명 뭐 A+ 받았겠죠. 이런 것도 뭐 스마트 기기로 만든 학생들, 이것도 아주 열심히 만든 다양한 기기들을 추가시켜 가지고 만들었던 결과물들이죠. 요거는 고교 윈터스쿨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그런 가상 로봇 부분들, 또 도우미 로봇을 또 같이 만들고 경험해봤던 시간들이죠. 이런 것들.
이렇듯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차세대 신사업이며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순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MBC에서는 너를 만났다라는 VR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VR을 통해 먼저 보낸 딸을 만나는 시즌1과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를 만나는 시즌2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준비된 것 같으세요? 네.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그래도 나연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한번 보고 싶었으니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준비된 것 같으세요? 네. I keep saying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let it rain, let it rain,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만나는 시간에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찰 정도였었죠. 당사자들에게는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 딸아이를 그리고 아내를 한 번이라도 다시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루어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순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메타버스의 순기능을 통해 그 가능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메타버스 열풍이 광풍이 될지 다시금 미풍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기술 발전은 메타버스를 구현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술의 가능성들은 메타버스를 곧 구현해 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특강을 통해 여러분들의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여러분들도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로의 항해를 우리의 기성세대가 시작했다면 그 완성은 바로 다음 세대인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몫입니다. 멋진 메타버스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메타버스는 현실의 세상을 가상 세계로 복제하는 것과 가상의 세상을 실제로 옮겨오는 것,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세상,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죠.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이 해야 할 것. 평소 게임을 좋아하셨나요? 당연히 좋아했죠. 게임장에서 살았습니다. 맨날 이렇게 끌려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도. 본인이 재밌는 거를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평소 게임을 좋아했고요. 게임 개발자가 되기로 하신 계기는 저는 흥행 사업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좀 도전하는 걸 좋아했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좋은 업체에서 잘 근무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게임 만들자는 한 30분에 걸친 그 설득에 바로 사표를 썼죠.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셨죠. 당연히. 어떨 때는 후회도 했죠. 어떨 때는 후회도 하고. 하지만 후회를 하면서 또 게임을 만들면 또 싹 사라지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 저를 있게 했던 부분들은 그 시기를 경험하고 그 시기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또 전문가 소리를 듣는 거일 수 있겠죠. 또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또 애니메이션 그림, 그렇죠. 애니메이션 그림 이런 거 그릴 때 참 행복하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제가 요즘 강의하는 부분들이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걸 생각해야 돼. 그거를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 그냥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획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상품화할 수 있는 가치까지 생각을 해나가느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 조금 더 다듬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다양하게 경험들을 해보고 그 다양한 경험들을 자기의 경험으로 또 가장 즐거운 느낌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 다음 단계라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등 이렇게 훌륭한 메타버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활용하겠지만 결국 완벽한 건 아니죠. 완전한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터넷,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을 생각해 보세요. PC 통신에서 들어가지고 전화 요금 막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의 우리 처음 시대를 생각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실하게 구축되었을 때는 아마 지금이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마 그 전이고 이 특강을 들어본 다음에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금까지 했던 사회에서의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온라인 메타버스로 넘어갈 수 있게 우리 스스로가 또 자식들한테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